루시다 갤러리 이수진 관장님의 진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루시다 갤러리 이수진 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루시다 갤러리의 특별전 기획을 해주신 이상일 기획자님, 5-6분의 우리 작가님들인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있어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획에 따라 작품의 내용 전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 루시다 갤러리에서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일 기획자님을 모시고 특별전 제목인 블렌딩 온 프레임에 대한 설명과 전시 기획 취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기획자님이십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최대한 긴 말 짧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자담회든 혹은 토론이든 관계없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오신 분과 주최하는 측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작가의 만남 혹은 기획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이란 그 자체가 서로 섞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면서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이 루시다에서 전시를 하나 기획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선뜻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작가로서 혹은 학교의 선생으로서 혹은 미술관의 관장으로서 작가의 경험, 교육의 경험, 변화서 전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지적 자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사진의 역사는 사실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 사진의 역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중간층은 짧게 그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사진을 혹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취미, 그리고 하나는 아마추어, 하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층위들이 사실은 중간층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이 아마추어의 층위가 깊고 넓어질수록 그 역사와 그 문화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데 한국에는 중간층이 없다. 해외에 여러 경우를 든다면 해외는 거의 중간층이 모든 그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중간층이 없을까? 우리는 취미 아니면 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미술관을 운영할 때 중간층을 위한 교육을 담당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를 기르자. 시민을 넘어서는 아마추어와 그 중간층을 확장시킴으로써 한국 사진의 이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추어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관을 은퇴하고 포항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아마추어하고 같은 동지 입장에서 사진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끊임없이 몸으로 부딪히고 혹은 마음을 섞고 혹은 말을 섞으면서 느꼈던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그냥 조금만 자극을 주면은 충분히 그 중간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간과했구나. 그래서 아마추어 교육이라기보다 그냥 피드백을 하는 거죠. 동계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젊은 층이 열정을 가지고 같이 사진 운동을 하면서 아마추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쟁점,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의 한계 이런 문제들을 나누면서 느낀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진주사진의 주제가 브랜딩이라는 주제고 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마추어 사진에서는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키워드가 되겠다. 이 전시 기획이. 왜냐하면은 이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1차적인 개념이 뭔가를 물질적이고 화학적으로 섞는다는 개념인데 이걸 문화적 청유로 해석을 한다면 해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해체의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완전히 넘어서다 혹은 완전히 부수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가 섞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해체의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주변에 부산 지역에 사진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브랜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꾸릴 수 있는데 가장 사진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기존 있어왔던 사진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혹은 넘어서서 또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모아서 이 전시를 기획을 해보자 해서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브랜딩 온 프레임이라고 주제를 잡았고 그 주제에 걸맞는 작가 6분을 섭외를 해서 이 전시를 꾸리게 됐고 소위하려고 한 3일 정도 준비를 제가 했는데요. 이성일 기획자님께서 생각하는 블렌딩은 그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그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를 섞어서 제3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다, 물리적 화학적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종의 배양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물리적인 화학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문화적 청의로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죠. 융합이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도 하고 등등의 다양한 보편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차피 사진 진주가 사진에 관한 전시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브랜딩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쓰는다는 개념보다는 미학적 개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쓰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배양할 것이냐, 무엇을 또 다른 것을 제3의 무엇을 생산해낼 것인가, 혹은 무엇을 창조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면은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접근해서 논의를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진 쪽은 그것이 좀 심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사진에서 대다수가 작가들은 있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그런 논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는 자원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린 이미 캐캐 묵은 그런 담론이 되어버렸죠. 근데 사진인주에서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사진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진에서의 중간층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 번도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논의해보지 못했던 포스트 모던한 담론을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다시 우리가 그냥 진지한 논의 없이 사라져 가버린 것을 다시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는 불가능한데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중간층에서 그런 논의를 해보는 것은 상당히 가치 범위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혹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짧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철학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특히 문화예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논쟁이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유행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블렌딩이라는 것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요시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현재 작품들은 사전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꾸 있어도 되죠. 이게 앉아서 습관이 안 됐어요. 미치겠네. 화이트보드도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보드 준비해놨습니다. 좀 이건 강의가 아니고. 자, 이제 편하게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풀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기는 너무 짧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진을 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들고 대상을 찍습니다. 찍는데 대상을 본다는 말은 펼쳐진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산 손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진은 대상을 전유하는 것이다. 대상을 전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존재하고 있는 이 펼쳐진 세상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만 틀로 잡아내 그것을 이미지화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전유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만 나만이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의 충족이라고 생각해요. 단 실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대신해서 대상을 가지는 거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진술은 대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저는 노예마가 강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이 사진에서 전략이 뭐냐면은 이러한 강렬한 노예마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 어떻게 부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포스트 모던의 사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구먼창 예를 든다면 불로 태운다. 이미지를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노예마를 약화시킨다. 혹은 필름을 끓는다. 테이프로 끓고 못자국으로 끓고 끓어서 프린트를 만든다. 혹은 프레임 자체를 아예 주변부를 사각형의 프레임이 아니라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주변부를 찢어서 다른 차원의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게 또 프레임이냐? 아까도 말드린 것처럼 사진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장르이기 때문에 프레임 해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 해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 해체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극단적인 해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근대의 그런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어떤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해체라기보단 해체 플러스 재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로버트 프랭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을 보셨다면 로버트 프랭크가 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결정적 순간은 세상에 없다. 늘 결정적 순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대상을 프레임 속에 전류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샷터를 누르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뜻이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로버트 프랭크의 의도에 의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영속되는 것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프레임으로 도저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개의 프레임을 쓸 수도 있고 DT라고 합니다. 세 개의 프레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영화적인 프레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밀착을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해체 재구축이라고 봤고 그래서 여기에 전시를 구성하면서 한 개 이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시에 뿌리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근대 사진 이후에 가장 크게 쟁점화됐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프레임을 벗어날 것인가. 사진이 말하는 그 굳건한 이 노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프레임을 해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많은 작가들이 사실 전문가들이겠죠. 많은 작가들이 프레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로버트 프랭크라는 미국 작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 이후를 우리 현대사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프레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때 탈프레임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어떤 빛의 입자고 이 빛의 입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문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작업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규택이라는 작가입니다. 전 프로젝트 한규택. 근데 섹션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한쪽에 다시 말해 탈프레임이라는 영역 속에서 작가가 없어요. 물론 그런 문제는 상당히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가능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프레임이라는 게 제가 늘 고민해 왔던 문제가 과연 이미지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소통 구조인 언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상 상당히 많은 부분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저한테 있어서는 저희 경험이자 혹은 어쩌면 제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강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강주의 문제들을 좀 더 이미지, 내가 찍었던 사진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그럼 그걸 일일이 기억해서 한 카트 한 카트를 정직하게 내가 뭘 찍었는가를 기억해서 그것을 언어로 남기면 그게 과연 광주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찍었지만 이미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유령 이미지들, 그 유령 이미지들을 기억 속에 뚜렷하게 다시 더듬어서 그 문자로 텍스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을 곧 하게 됩니다. 그때 저 작업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주 사진 진주에 한번 선보이는 것도 북한에 가기 전에 뭐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유령 이미지라는 작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